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로마에서 비롯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로마법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 점에서는 고대 로마인들의 빚을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로마에서 비롯한 거거든요. 그 흥미로운 사례 이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세탁소에 옷을 맡깁니다. 그 세탁업자가 그 옷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우연히 그 옷주인이 그 옷을 찾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럼 그 세탁업자는 자기가 손해배상으로 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손해배상 내가 했으니까 그 옷을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개소도 있고요. 두 사람이 이제 옷을 이제 사고 파는데, 그러니까 수선된 리폼된 옷이에요. 헌옷인데 새 옷인 줄 알고 그 옷을 서로 이제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중고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사고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새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옷을 사고 팔았는데, 당연히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헌옷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새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이해관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이제 매수인은 몰랐을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헌옷인 줄 알면서 새 옷처럼 팔았느냐? 단지 그냥 팔은 것뿐만 아니라 뭔가 기망까지 썼느냐? 뭐 기망은 안 썼지만 저 사람이 그냥 사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헌옷이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화판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남의 화판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그럼 그 그림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 되느냐? 화판 소유자 것이 되느냐? 아니면 그림 그린 사람 소유자가 되느냐? 그리고 소유권 귀속에 따라서 이익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B가 A 물건을 훔쳤는데 C가 또 다시 B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랬을 때 B가 C를 상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책에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제 의무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해 주는 거, 이걸 로마법에서는 사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의무 없이 남의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가면서 이거 하지 마, 그냥 냅둬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오지랖 넓게 그걸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야, 내가 너 이거 하느라고 돈을 얼마 썼어, 그러니까 돈 얼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금지된 사무관리 또는 불법 관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논쟁들이 그냥 돈 얼마 주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랬을 때 돈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안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논쟁이 로마 법률가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학설 대립이 존재하고요. 결국에 가서는 6세기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르러서 그 법률 문제에 대한 결판이 이제 지어지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법학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사안이, 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납이에요, 납.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해관계, 그 매매가 유효하냐 뭐 아니냐,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누가 요즘 뭐 은을 가지고 납을 은으로 사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본 뉴스는 구스다운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오리털이 잔뜩 들어가 있다더라. 그 물건에 대한 성분, 이런 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농축산품이다 그러면은 원산지 표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로마법에서 다루고 있는 게 꼭 뭐 그 그대로 그 사안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거기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에 적용된 법리들을 잘 이렇게 따져보면 현행 법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굉장히 흥미롭게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체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안에 대해서 또 민법은 민법 나름대로의 해결법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아까 그 구스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법에 따른 또 어떤 구제 방법이 있고 하니까, 뭐 로마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형사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사적 복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동해보복,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한 대 맞으면 한 대 가서 안 때리거든요. 두 대 가서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은 놈은 또 억울하다고 네 대 때리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런 야만적인 법이 있나 싶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그 뭐 함무라비법에 있다는 그 딸리오 법칙인 건데, 로마에도 사실은 그 딸리오가 적용이 됐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이제 동해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사람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동해보복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화해라고 하는 게 뭐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말 한마디 한다고 화해가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이제 합의 보는 거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보게 되면 이제 동해보복을 이제 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12풀법에 있는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팔 부러뜨린 사람은 자기 팔 부러지기 싫으면 어쨌든 이제 해야 되겠죠. 그 합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뭐 진정성 있게 이제 잘 알아서 각자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 합의 안 한다 그러면 가서 이제 팔 부러뜨려도 되는 것이고.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격해야 됩니다. 법이 뭐 이렇게 고무줄처럼 막 늘었다 줄었다 사람마다 막 다르게 적용되고 이러면 건강한 법은 아니고 제대로 된 법은 아니죠. 법은 원래 일반성과 이제 추상성이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잣대가 다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정말 고지식하게 그냥 있는 법대로 하고 뭐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것이냐. 다행히 로마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이제 융통성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 융통성 있게 어떤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뭐 로마법이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 없고 그런 법이 아니라 인간미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건 이제 결국 법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더 공정하다든지 또는 인간미 있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법률가들이 이게 뭐 그냥 뭐 시시한 법률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뭐 저 사람은 그냥 뭐 저렇게 하나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법률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법률가들이라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그냥 딱 알만한 대 로마 법률가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